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고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즐겁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 정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시면은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건데요. 1%대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를 경신을 다시 한번 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우량주 위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기술주들을 살펴보시면은요, 로보택시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이 테슬라는 무려 9%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로보택시가 이제 적용이 되려면 이 법적으로 자율주행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좀 실망스럽다.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실망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우버와 리프트는 각각 10% 안팎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7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이 1%대 상승하면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금융주도 강세를 보였던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적이 발표가 예정된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16일에는 네덜란드의 ASML, 또 17일에는 대만의 TSMC가 각각 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17일에는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가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대형주, 또 유럽의 반도체 대형주 이러한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국내 반도체주에도 좀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목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조금 엇갈린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희주 아나운서님은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제가 주목한 테마가 있습니다. 오전부터 급등 흐름 보인 테마가 있었는데요. 바로 출판 관련주입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방송 봤거든요. 그때도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나요? 그때도 출판 관련주를 다루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서 다시 또 이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강세 보이고 있는 오늘 출판 관련주는 2거래일 연속 좋은 흐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이야기인데요. 이 한강 작가의 이름으로 이제는 한강 효과다, 밸류업 아니고 노벨업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낙수 효과로 관련 책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결국 출판사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에 영향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스24의 실시간 판매율을 보면은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까지가 한강 작가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 이후부터 한강 작가의 소설책이 예스24에서만 7만 부 이상,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6만 부 등 총 13만 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이슈들을 보면서 한강 작가님의 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밀리의 서재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밀리의 서재는 아직은 서비스 중이 아니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서점을 가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혹시 혜림 앵커님도 이 한강 작가 책, 그 채식주의자 저번 방송에서 읽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잘 읽고 계신가요? 이미 다 읽었어요. 다 읽으셨어요? 네, 올 초에 읽었는데 네. 읽으면서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난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좀 해석을 해놓은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어떤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읽어보면서 그때는 내가 몰랐던 어떤 심오한
어떤 뜻깊은 주제가 있었구나 이걸 좀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네요. 음. 네, 계속해서 이어서 관련주 흐름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예스24 오전부터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예스24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진출 중인데요. 함께 예림당과 삼성출판사, 밀리의 서재 또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급등 흐름 보이면서 현재 TA항공 경영권 분쟁과 맞물리면서 전 거래일에도 상한가 갔던 예림당은 현재 25.27% 상승하면서 3,520원으로 거래 중입니다. 삼성출판사도 굉장히 흐름 좋은데요. 9.50% 상승하면서 18,450원으로 거래 중입니다. 밀리의 서재도 11.88% 크게 상승하면서 29,900원으로 현재 거래 중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주사인 한세 예스 24홀딩스는 전일 상한가 갔어요. 근데 오전에 굉장히 급등 흐름 보이다가 결국에 오후 들어서는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관련주인 웅진과 와이랩도 오전부터 흐름 같이 좋은 효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강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해리 앵커님은 한강 효과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세요? 아, 예측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한번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일단 네. 올해는 쭉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음. 한강 작가님의 책이 서점에서 찾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전 예약도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오프라인 서점에 이제 전시된 책을 이제 봤는데, 그런 사진도 떠돌더라고요. 이제 한강 작가의 책이 없으니까 한강 작가의 그 가족분들이 다 소설가시고 다 좀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도 되게 유명한 작가래요. 그래서 저는 몰랐었는데 한승원 작가님이라고 해서 이제 또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한강 작가의 책이 없으니까 이 한승원 작가의 책을 주제로 해서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까지 좀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예측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일리가 네. 있는 말이에요. 혹시 언제까지로 예상하세요? 저도 좀 비슷하게 예측해보지 않을까. 네, 왜냐면 너무 이번에 수상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뭐 이거는 네.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맞아요. 빅 이슈이기 때문에 네, 갈 것 어떤 이 같아요. 독서에 뭔가 이런 마음까지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출판과 서적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좀 활력을 얻고 있다. 주가도 그동안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좀 고점이 아닌가, 접근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시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흐름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서 아나운서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시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사실 오늘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나 흐름이 좋은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 2623선을 지나면서 현재 1.01% 상승한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해서 현재도 상승 흐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 사실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또 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770선을 지나면서 0.08% 하락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봐야겠는데요.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현재 코스피 지수 외국인 479억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이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3,261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이 대신 4,106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흐름이 좀 다릅니다. 개인이 지금 1,269억 원을 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 666억 원, 그리고 기관 468억 원으로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버전을 한번 봐야겠죠. 저희 삼성전자 6만 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일 대비 1,600원 상승한 2.70% 상승을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가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45% 상승한
18만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과 좀 다르게 LG에너지솔루션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에 또 셀트리온 제약까지 마이너스 0.86% 좀 하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흐름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지금 마이너스 2%대로 굉장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테슬라가 아닌 우리 또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2차 전지주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여기 HLB, 리가캠 바이오도 현재 지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휴젤과 클래시스는 반대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황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좀 코스피와 코스닥 온도차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상승한 이후로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 움직이다가 한 오후 2시 정도 들어서서 플러스권으로 잠시 전환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영차 힘을 내면서 770선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국내 증시가 부진했던 게 이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매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코스피는 오늘 반도체 대형주가 좀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코스닥은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마이너스 보이고 있고 특히 LC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합 신약이 지금 허가가 좀 미뤄지겠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5%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좀 오르는 테마는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또 함께 찾아봐야겠죠. 이 희주 아나운서님 또 오르는 테마 어떤 테마 주목하셨을까요? 네, 오늘 오르고 있는 테마 있습니다. 드론 관련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지금 빨간불 켜고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흐름 좋았습니다. 드론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오는 15일 한국 무인 이동체 연구조합이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미국 노스다코타 주정부와 무인 이동체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날 체결식을 계기로 해서 한국 무인 이동체 연구조합과 노스다코타 주정부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고요. 또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 개발, 인력 교류 및 교육 훈련, 기업 간의 협력 및 투자 유치, 표준 개발, 국제 행사 공동 참가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스다코타 주는 한국 기업의 비가시권 비행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기로 했고요. 한국 기업의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국내 기업, 특히 드론과 관련된 기업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린 또 거기에 주목해 봐야 되잖아요.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자, 관련 주가들 굉장히 흐름 좋은데요. 현재 JC현 시스템이 가장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JC현 시스템은 주요 사업 분야로 드론 사업부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드론 연구 개발을 위해서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오전부터 강한 흐름 보이고 있다가 VI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6.18% 상승하면서 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테크도 특징주로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네온테크는 국내 최초로 고중량 20km 비행 공인 인증을 달성하고 글로벌 드론 전문 기업과 전방위적으로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온테크는 글로벌 드론 전문 방산 기업과 손을 잡고 정찰, 공격 겸용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주 커라웡 엔지니어링과도 협업해서 드론 동력 체계의 무인 항공기용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엔진을 공동 개발하기도 했다는 호재도 오늘 있는데요. 오늘 네온테크가 수혜 기대감과 함께 이런 호재 속에 오전부터 좋은 흐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네온테크는 7.20% 크게 상승하면서 2,160원으로 현재 거래 중입니다.
네. 드론 관련주 좀 오랜만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코컴을 비롯해서 드론 관련주가 좀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는 이 미국 하원에서 이제 중국의 드론과 관련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 이익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미국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모이면서 좀 상승을 했었거든요. 간만에 드론 관련주들 오늘 주목을 받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저희 여러 가지 국내 증시 이야기, 미 증시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여러분 받고 싶으시죠? 세계경제TV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편지혜 기자와 함께 오늘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쇼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대응이 심상치 않은데 이 자세한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네, 북한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 부대와 주요 부대에 작전 예비 지시를 내었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8개 포병여단을 완전 무장하고 어제였죠. 13일 오후 8시까지 사격대기 태세로 전환하라는 지시입니다. 이외에도 무력 충돌에 대비한 작전 보장 작업을 완료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남한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 이 침투를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정한 걸까요? 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다시 국경을 넘을 경우 바로 대상물을 타격하라는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총참모부는 이런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의 철저한 대비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평양에는 방공 감시 초소를 추가로 배치해 반항공 경계를 강화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양에 대한 감시 체제까지 보강을 했다 이러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북한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이 남한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북한은 이달 3일, 9일, 10일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당시 그 시각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이 또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당시 보낸 적이 없다 하더니 재차 회의를 통해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즉 북한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황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도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다시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나타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실제로 위해를 가할 경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에 긴급 회의를 했다는 이슈 있습니다. 비은행권 가계부채 문제가 진짜 계속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관련 금융사들을 긴급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 어떤 내용인지 기자님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15일 상호 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과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비은행권, 즉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따른 것인데요. 은행권의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동안 1금융권에서 이루어졌던 대출 제한이 비은행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도 그 금융당국은 이 금융권 헐퍼바 5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를 소집해 가계부채, 그리고 가계부채와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그로부터 나흘 만에 이번엔 이 금융권만 별도로 긴급 소집을 한 겁니다. 그만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논의될 예정일까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단액이 많은 대형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의 대출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추가 대책이라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이금융권의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의 한도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자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비은행권에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네, 금융당국이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까지 규제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상황이네요.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20대 이하 청년층이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0대 이하 청년층의 30%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불신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내용 기자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조사는 연금개혁 청년 행동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7일과 8일에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소득보장 강화, 재정안정, 국민연금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재정안정론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44.9%가 미래세대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서 무려 29.4%가 국민연금 폐지론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층의 불만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청년층뿐만 아니라 40대에서도 좀 비율이 높았었는데요. 31.8%가 국민연금 폐지론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청년층의 불신이 깊은 이유 과연 뭘까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에 대해 미래가 없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1%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 즉 후세대가 갚아야 할 그 부채가 약 1,800조 원에 달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31.6%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요. 결국 청년층들은 자신들이 낸 보험료가 노후 보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은 공감이 갈 것도 같지만 앞으로 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영향 미치고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지급액을 늘리자는 소득보장론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 미래 세대의 부채를 줄이자는 재정 안정론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미적립 부채는 국고로 해결하자는 폐지론입니다. 그런데 청년층에서는 특히 폐지론에 강하게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층은 왠지 노인 복지 이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왠지 나타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조사 결과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노인 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증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청년층의 54.5%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1.7%에 불과했는데요.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청년층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압박이 너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정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왠지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44.2%가 찬성했지만 반대 의견도 40.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51%가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는데 이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반대율이라고 합니다. 재정 안정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보험료 인상을 두고 큰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혁,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이 연금제도 개혁이지만 청년층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특히 이 마지막 이야기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과제 중에 연금 개혁도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하루빨리 좀 여러 논의가 펼쳐지면서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여러분 알고 싶으시다면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 잘 버는 고수들의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돈의 맛 시간인데요. 저희 지금 장 마감 30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황 어떤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 시각 시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PPI 지수가 하회로 약간 그런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상승에 대한 오늘 또 시장 기대감으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623선을 지나고 있고요. 지난 밤보다 1.01% 상승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을 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을 했지만 현재 지수 역시나 하락 상태고요. 중간에 최고 지수 771선까지 좀 흐름을 보여주긴 했으나 아직은 조금 하락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 이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 3,359억 원으로 높은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개인이 4,236억 원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의 흐름으로는 이제 코스닥 지수 현재 개인이 1,166억 원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현재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86억 원, 446억 원으로 지금 현재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6700선으로 2.36% 상승한 채 6만선 탈환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18만 8천 원, 2,000원 상승한 흐름 보여드리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406,500원으로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역시 19만 5,600원으로 0.86%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KB금융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또 상반된 흐름으로 KB금융 현재 96,400원으로 이제 5.59%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지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난밤 로보택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면서 테슬라 급락으로 인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의 2차 전지주가 지금 현재 흐름이 좋지 않고요. HLB, 리보세라니 승인에 대한 좀 미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서 조금 현재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 엔캠, 리가캠바이오 등 지금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휴젤과 클래시스는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현재 시황 또 잘 짚어주셨습니다. 마감까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좀 오른 테마들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은요, 이 블랙웰의 1년치 공급이 이미 솔드아웃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블랙웰을 구하기가 어렵다.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것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블랙웰 공급과 관련해서 좀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뭐 한미 반도체, TSA,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 주들도 오늘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외 거래에서 이 반도체 장비주들도 조금씩 오르는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주 또 어떤 것들을 주목하셨나요? 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출판주에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 한강효과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가장 저는 계속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제는요, 출판을 넘어서서 제지주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지주 또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제지가 그 노벨문학상 받은 그 책 저희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그 이슈와 함께 네, 영향받아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제지는요. 25.12% 상승한 1,300원으로 거래 중입니다. 함께 영향받은 제지주들 지금 좋은 흐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솔제지도 4% 넘게 강세 보이면서 9,880원으로 거래 중이고요. 무림 SP, 무림 페이퍼, 무림 PMP까지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영향받고 있는 모습 보여지네요. 네. 너무 웃긴데요. 한국제지가 저희 종이로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그래서 현재 24%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